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미국과 일본 순방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국익이 최우선이라 강조하며 회담 전략과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예. 내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그 모토다. 어떤 걸 얘기를 나눌까요? 내일은 그럼? 실용 외교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일본 측은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그 본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초기 메시지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이시바 정부는 대단히 환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주년 행사도 굉장히 성대하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됐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그런 행사에 성공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맙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그 축전도 다시 보냈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는 있는데 예. 문제는 강론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녹여낼 것인가,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시바 정부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그런 큰 공동 비전과 합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네네. 밝혔습니다. 이 회담을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그 당시 아베 정부와 합의했던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한 합의문을 중대한 흠결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소위 투트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고수하면서 주일 이제 한국 대사를 심장을 제정하지 않는 등 완전한 그 신뢰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죠. 예. 그래서 사실 한일 간의 외교가 완전히 중단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 개선하겠다는 메시지, 실용 외교를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환영하면서도 무엇을 보고 이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것이 이번에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가 한 이 합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또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하겠지만 친중 좌파 정권이 등장했다는 것을 미국 언론이 일방적으로 계속 보도했고 그것이 불행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마중물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일본의 신뢰를 받음으로써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보통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근데 일본을 먼저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네. 이례적이라는 그 평가도 있던데 그리고 또 하나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 미국으로 먼저 갔단 말이죠.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펼쳐지는데 대통령 옆에서 그 수행을 안 하고 먼저 미국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래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의제 조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예측도 나오던데요.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교장관이 미국으로 바로 갔다는 것은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 문제의 제공을 이재명 정부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것이냐 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특이한 외교 행보, 정치 행보 때문에 생긴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원인 제공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마가 세력의 지지층에 만족시키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정책 결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이런 한미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응을 적절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하는 관세 협상에서 잘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직접 펜으로 숫자를 고칠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실무진이 우리 정보 관리와 협상을 할 때 사실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100% 만족할 만한 한국 측의 양보를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부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네. 태도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협상이 정상회담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자꾸 저쪽에서 대통령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사안도 한 번씩 더 확인해보고 한국에게 추가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뭐 다양한 현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미국이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 관리 입장에서는 대미 외교하기는 참 피곤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하지만 사실 공동의 그 타결 합의문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갑자기 미국 백악관에서는 15% 관세가 아니라 기존 관세 15% 더한다고 발표해서 네. 일본 정부가 화들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심에 따라서 이런 합의의 그런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합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도 결국에 가서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 국민의 이익을 한치도 양보 안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는 그것을 검토했을 가능성은 높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유동적인 상황이 이번에 한미 정상으로 다 타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은 첫 걸음이고 앞으로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소위 시달려야만 하는 그런 새로운 현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관세 추가적인 관세 협상, 세부적인 관세 협상을 이재명 대통령도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실무 그 접촉에서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방위비 분담금을 굉장히 높게 잡거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돌발 변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또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대응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발 변수가 나온다 그래도 예. 그것이 이제 한국 외교의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아까 보도하신 대로 유럽 연합과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한 지 29일이 지나서야 지금 합의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경우가 외교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문이 없이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예외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는 일상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 말고 다른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런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항상 양 정부 간의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성명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하지만 그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중요한 경제 외교 사안에 대해서 이런 숫자를 거론할 때도 이것이 사실 굉장히 틀린 것이 많습니다. 많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아니에요. 예. 4만 명, 아무리 적어도 3만 5천, 3만 6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관세율이 4배나 높다. 이런 예. 잘못된 정보를 미국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FTA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0인데 한국의 전반적인 최국 간의 이제 무역 거래에 되는 관세와 미국의 관세를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긋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예. 또 자신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라든지 사고 방식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예.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진의 협상에서는 또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예. 여기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를 고치려고 한다거나 어떤 강의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네요. 예. 또 이번에 한미 회담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걸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원전 사업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회담에서 원자력이 우리의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원자력에 관한 양국 간의 기술, 투자, 협력이 강조된 것은 비단 이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서 강조가 되었고 그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예.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청신호죠. 그만큼 미국이 협력의 의사를 밝힌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어떤 것인가? 계속 긍정적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유 시추도 더 활발히 할 것이고 예. 그 차원에서 모든 가용 에너지를 다 개발해야 된다. 원전을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안전에 대한 논란 때문에 1979년 이후에는 새로운 원전이 사실상 건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AI 혁명의 영향으로. 따라서 앞으로 300기의 원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재적인 역량은 사실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한국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불공정 계약, 노예 계약인데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보아야 될 것 같아요. 50년간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1기당 1조 1,400억 원을 기술 사용료 및 물품 및 용역 구매료로 제공한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사업비의 약 9.5%를 웨스팅하우스에 그냥 준다. 지적 재산권 사용료로. 굉장히 억울한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또 본다면 이렇게 9.5%를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준다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미국 기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예. 한국이 이제 해외 원전 수출에서 계속 약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장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제 투자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1조 원, 50년? 굉장히 큰 액수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것을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체결을 안 했을 때 과연 원전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먼저 봐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이것을 미국에게 줌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전반적인 한국의 해외 원전 수출에는 더 큰 혜택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여러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관련된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 1단계는 핵 미사일 동결하겠다. 2단계는 그걸 축소하고 3단계가 비핵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또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어나갈지가 궁금한데요. 뭐 북한 입장에서는 턱도 없다고 예. 이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무반응의 자세를 보이겠지만 예. 이것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인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태도가 보인 예. 발언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핵 무장 국가는 아닐지라도 북한이 핵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 여기서 우려는 축소와 동결에만 끝난다면은 북한의 핵무기를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히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예. 이런 반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예. 이재명식의 이런 북한 접근 방법은 그 궁극적인 목표에 달성하기 전에도 작은 성과,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 위협을 축소하고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현실주의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